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라이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코롱모터스 삼성전시장 박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금일 진행을 도와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11번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전 세계 최초로 트렁크에서 누워서 방송을 한 코롱모터스 삼성전시장의 샛별 김호석 과장입니다. 네, 잊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롱모터스 삼성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눕방 전문 유튜버 김호섭 과장입니다. 오늘 PHEV 차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호섭 과장이 운영하고 있는 김호섭의 BMW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분이 한 분이 더 계신데요. 오늘 PHEV 전격 해부의 집도의 삼성 지점의 이국종 교수, BMW 지니어스 최효민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BMW 코롱모터스 삼성전시장의 BMW 지니어스 최효민입니다. 오늘 PHEV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적인 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고객분들께 제공될 혜택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전화로 삼성전시장에 예약을 해주시고 방문 상담을 하시는 고객님들께 BMW 메모 큐브, BMW M 캘리퍼 키링을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계약 그리고 출고를 진행하시는 고객님들께는 LG 퓨리케어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코롱모터스답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혜택도 다양하게 준비되었는데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그 계약 혜택 외에도 방송에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말씀 못 드리지만 굵직하고 아주 강력한 혜택이 또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시장으로 전화 주셔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의 묘미죠. 방송 중에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평소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댓글창에 수시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중요 내용일 것 같은데요. 금일 방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저희 출연진과 스텝 모두 발열 체크와 소독 이후에 방송이 진행 중이며 부득이하게 저희 방송 출연자 3명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방송하는 점 구독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시는 순간 저희 지금 한 43분 정도 라이브 방송에 참여 중이신데요. 저희 방송 끝까지 좋은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가 놓치더라도 저희 오퍼레이터들이 답변 계속 줄 거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달해 드려야 할 내용이 많으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작에 앞서서 혹시 박 차장님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저희 자동차 전문가라서 기어 중립은 잘 아는데 사실 전년도부터 굉장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긴 했는데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 제조사들 특히나 저희는 자동차를 제조하다 보니까 제조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들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4번째로 1인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국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이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탄소 중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지금 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기사를 한번 발췌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거 봤었나 봐요. 이제 사실 내연기관차가 좀 저물어 가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2021년 전기차 시대를 맞은 이제 대한민국에 있어서 BMW는 어떤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지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BMW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총 25종의 전기화 모델이 출시 예정이고 이제 올해가 2021년인데 21년 말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누적 100만 대 이상의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그래프가 사실은 조금 눈에 많이 띄었는데 이 BMW 그룹이 XEV 모델을 얼마나 많이 판매를 하는지 보여드리면 전 세계에 많은 양산차 브랜드가 있지만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이 그래프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내 기준인데 2014년도에 1181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판매가 되었지만 작년 기준으로 47,600대 정도 판매를 했기 때문에 불과 한 7년 만에 39배 정도 국내의 XEV 시장이 성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이게 많이 보던 그래프긴 한데 이게 자동차에서 보여줄지 몰랐네요. 7년 사이에 40배로 약 40배로 수직 상승했다라는 거는 이 추세라고 하면 뭐 전동화 모델이 역전하는 거는 시간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역시나 유럽에서 기준이 돼 있는 뭐 CO2 배출량 여러 가지 환경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런 게 주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어서 이제 또 BMW 앞에서 제가 기사에서 설명을 도와드렸지만 이제 순수 전기차 모델은 2023년까지 약 90% 세그먼트에 이제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 예정 전기차가 국내에 BMW 굉장히 많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iX3, iX, i4 모델들이 국내에 올해 말 내년 초에 출시를 예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렇게 상담을 드리다 보면 굉장히 좀 다양한 전기 차량 관련 문의를 주시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완벽한 전기 차량들은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릴 이 PHEV 차량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야 직원들이고 하고 교육을 워낙 많이 받아서 뭐 XEV네, EV네, PHEV다, 뭐 MHEV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일반 고객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은 좀 아직까지 정확하게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깔끔하게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XEV는 내연기관 차에 혹은 모터가 붙는다든지 순수 전기차라든지, 그러니까 모터가 붙는 모든 모델을 XEV라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많이 알고 계시는 순수 전기차 BEV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인 PHEV 그리고 BMW 디젤 모델에 적용이 되어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 이 BMW에서 총 3가지 파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결론은 XEV라는 통칭은 제가 수학은 잘 못했지만 수학 시간에 했던 그 상수를 말하는 그런 통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죠.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효민 대리님, 네. 부탁드릴게요. 네, PHEV 구조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사진을 2개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 왼쪽에 보이는 게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오른쪽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사실 고객분들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생소하시다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좀 더 큰 출력의 전기 모터 그리고 좀 더 큰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고, 외부에서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한번 BMW PHEV의 구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BMW PHEV의 완속 충전 소켓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전기 모터,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고전압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전기 완속 충전 소켓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BMW PHEV는 AC 단상 5핀의 완속 충전 타입을 쓰고 있는데, 고객분들께서 사실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게 왜 PHEV는 완속 충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BMW PHEV뿐만 아니라 모든 양산차 브랜드에 PHEV는 완속 충전만 지원을 하고 있고, BMW PHEV에 적용된 5핏 완속 충전 타입 같은 경우는 국제 규격이기 때문에 국내에 어떤 충전소가 있더라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죠, 차장님. 네,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보시는 이 소켓이 AC 단상 5핀 완속 충전 타입의 충전기 모습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게 이제 출고 당시에 들어가 있는 비상용 220V 충전기인데 이거를 함부로 쓰시면 안 되죠? 네,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과금이 되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비상용 충전기이기 때문에 전기 도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가정용 충전 그 포트에 꽂게 되면 누진세까지 폭탄으로 맞으실 수 있는 그런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만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시간을 많이 궁금해 하시게 되는데, X5 452를 제외한 모든 모델들은 보통 충전 시간은 약 3.5시간 정도 걸리게 되고, X5 452는 배터리 용량이 다른 PHEV보다 2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7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 사진을 보게 되면 아마 영업 직원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BMW에 적용되는 ZF 8단 변속기입니다. 이 그 전에 충전기 소켓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네네. 그 경쟁 모델이죠. 경쟁 모델의 똑같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충전 소켓이 범퍼 뒤쪽에 이렇게 꽂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그냥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실은 제가 최근에 그 간단한 접촉 사고가 있었었는데 그 후방추돌 번호 그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누가 와서 콩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범퍼에 충전 소켓이 달려 있으면 아무래도 수리 수리 비용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아찔하긴 한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네. 계속해서요. 네, 이어서 전기모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BMW의 PHEV ZF 8단이 적용이 되어 있고 변속기 안에 모터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최대 출력은 전기모터 출력은 113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27kg/Pm인데 사실 이렇게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힘인지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면 2000cc 가솔린 차량 이제 터보가 아니라 자연흡기 차량의 토크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시나요? 보통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에 2000cc면 20토크 정도 20토크 정도 나옵니다. 미래적으로. 네. 네. 근데 이제 자연흡기 2000cc 엔진이 20토크라고 하는데 이 전기 모터 출력이 토크가 27kg/P라고 하면 훨씬 더 시내 주행에서는 좀 경쾌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PHEV에서 가장 중요한 고전압 배터리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고전압 배터리의 위치를 보게 되면 2열 승객석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 BMW는 배터리 위치를 가장 낮은 배터리 차량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퍼포먼스적으로도 굉장히 이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BMW가 그렇게 설계 때부터 얘기하는 그 무게배분. 역시나 네, 역시나 적용돼 있고요. PHEV에서도 네.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는 X5 452를 제외한 다른 모델들은 12kWh이고 X5 452는 2배인 24kWh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위치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역시 BMW는 진짜 대단하다는 게 사실 그 디자인 구조까지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 발음이 안 되네요. 배터리 팩을 아래쪽에 두고 기존에 있던 그 연료 탱크를 뒤쪽으로 승객 뒤쪽으로 밀어내서 디자인적으로도 바꿨고 물론 트렁크가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착분을 네.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경쟁 모델의 PHEV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있던 그 구조 그대로의 배터리 팩을 뒤쪽으로 뺐거든요. 그래서 트렁크를 열어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 그 택시 같은 거기까지 이렇게, LP 가스 그 통같이 이렇게 아주 답답하게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작아지는 그런 거를 보고서 제가 BMW가 역시 경쟁력이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시는 분들이 이 배터리와 관련돼 있는 이 보증을 제일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상담을 하게 되면 고객분들께서 그래서 배터리의 보증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결론만 바로 말씀을 드리면 고전압 배터리의 보증 기간은 8년에 20만 킬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년에 20만 킬로라고 하면 사실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이 8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경우는 잘 없고 실질적으로 8년이라고 하지만 실제 수명은 이보다 더 길게 탈 수 있기 때문에 PHEV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요즘엔 너무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터리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스마트폰 사용하시다 보면 뭐 1, 2년 지나면 뭐 배터리의 그런 효율이 확 떨어져서 그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일들도 생기는데 뭐 보증 기간 자체가 8년에 20만 킬로미터이고 뭐 이 보증 기간을 뛰어넘더라도 이 배터리라든가 이런 모터의 내구성이 이미 내연기관보다도 더 뛰어나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김 과장님이 스마트폰을 배터리 문제 때문에 교환을 했을까요? 매년 새 모델 나올 때마다 바꾸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말씀은 네. 네,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그 구조적인 특징과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구독자분들, 소비자분들 아직 팍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민 대리님 확실하게 한번 설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구조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확 와닿지는 않을 것 같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PHEV의 장점 확실히 듣고 나시면 PHEV의 매력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정숙성입니다. 이 BMW의 PHEV 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최대 140km의 속도까지는 전기만으로 가속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가솔린 내연기관도 굉장히 조용하지만 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그보다도 월등히 더 조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숙성 있는 승차감,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속 시 보행자를 위한 사운드 출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데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11번가 방송 때도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차장님 그 다크나이트의 음향 감독님 성함 알고 계시나요? 예,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다크나이트뿐만 아니라 그분이 참여했던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저는 사실 다크나이트의 그 음악보다는 그 예전에 얼마 전에 작곡하신 그 숀 코네리 선생님이 주연으로 하셨던 니콜라스 케이지와 그 덜락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빠밤빰빰빰빰 그 음악을 만드셨던 그 한스 짐머 선생님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이런 그 보행자 안전 사운드도 있지만 그 차량에 탑승해서 시동을 걸 때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주선, SF 영화에서 우주선에 시동이 걸리는 듯한 소리, 그리고 시동을 끌 때도 굉장히 좀 그런 공상과학적인 소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온 차량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가 있죠. 네, 저는 더 눈에 띄는 게 사실 저속시 보행자 사운드 출력인데요. 사실 이 우리나라 골목 구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BMW 오너분들은 다 아실 텐데 BMW 클렉션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한번 살짝만 눌러도 빵 하고 아주 보행자한테는 절대 할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함이 연출이 되는 그런 소리가 크게 나는데 이럴 때 그냥 악셀레이팅 살짝 밟아주면은 사운드를 내줘서 보행자분들께 조금 하는 역시나 BMW다운 세심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어서 이제 PHEV의 가장 큰 또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데 유지비적인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젤 대비해서도 약 2분의 1 정도 유지비가 들게 되고 가솔린 대비해서는 3분의 1 정도밖에 기름값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공해 이중 혜택이 있는데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은 남산 터널 한 번쯤은 지나가 보셨을 겁니다. 남산 135 터널의 혼잡 통행료가 면제가 되고 인천공항에서 주차장은 50% 할인, 공영주차장에서도 50%에서 80%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가끔 이렇게 출근할 때 TMI이긴 한데 이 시내길로 들어오면 남산 1호 터널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7시 이전에 통과하면은 그 면제가 돼요. 면제가 2,000원이. 그래서 그거 맞춰보려고 7시 이전에 통과하려고 시내에서 고스트라이딩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야 요거 좀 빨리 구입해서 면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뿐만 아니라 저도 원래 공영 주차장을 계속 이용을 했었는데 공영 주차장에서 50% 할인이면 지금 저희 강남 여기 대치동 주민센터 기준으로 한 달에 18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9만 원씩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년이면 거의 뭐 100만 원 100만 원이 이상의 넘는. 주차비도 세이브하시를 수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스마트폰 사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요. 네, 제가 앞에서 이렇게 기름값이 조금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비 시나리오를 530i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출퇴근 거리를 30km로 잡았을 때 530i 같은 경우는 기름값이 약 3,867원 정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530e 같은 경우는 전기만으로 주행 거리가 45km이기 때문에 순수 전기만으로 운행이 가능하고 그렇게 탔을 때 드는 전기 충전 비용은 약 1,2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2,600원 정도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사실 30km를 넘는 고객분들도 나는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60km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60km 기준으로 운행을 했을 때 530i의 1일 기름값은 약 7,735원, 530e 같은 경우는 0에서 45km까지는 전기만으로 주행을 하고 45km부터 60km까지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 총 3,153원이 나오기 때문에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530i와 동일한 거리를 운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지금 장표를 만들고 나서 이제 저희 BMW 그 유튜브 채널 비타민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 지금 사용된 차량은 530e인데 전비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530e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공식 전비는 1kW시당 3.5km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테스트를 했을 때는 6.6km를 갔기 때문에 2배가 넘는 효율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사실 하이라이트인데 고객분들께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PHEV는 배터리 충전 안 하면 몇 킬로 나와요? 그냥 엔진으로 가는 차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PHEV는 배터리가 없더라도 하이브리드 모드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탔을 때 연비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리터당 16.9k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께서 이거 뭐 고속도로만 달린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평균 속도를 보시면 28km/h입니다. 사실 이 정도 평균 속도라고 하면 시내 주행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굉장히 효율적인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상당
사람들이다 보면 이제 PHEV에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저는 집에 충전하는 곳이 없는데 이걸 꼭 충전해야 되냐 아니면 뭐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하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이번 달 초에 11번가 방송하는 날 오전에 바로 앞에 있는 충전 시설이 전혀 없는 미도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고객님께서 X5 452 차량 구입하셨거든요.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장표 또 한번 보여드리면 하루에 30km씩 주행을 했을 때 1년을 타게 됐을 때 530i보다는 약 64만 원 정도 좀 더 세이브를 할 수 있고 하루에 60km씩 주행을 하고 1년을 주행하게 되면 약 110만 원 정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PHEV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충전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으시는데 역시나 이런 부분들 전기 차량들에서 단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충전 스트레스를 기본적으로 다 가져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좋은 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요. 네, 이번에는 주유 충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수가 있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장거리 여행을 갈 때나 어디를 갈 때 꼭 충전기를 위치를 파악을 해놓고 운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PHEV는 단거리 운행 때는 전기차처럼 장거리 운행 때는 이제 내연기관처럼 탈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PHEV의 사실 유지비 다음으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성능적인 부분입니다. 동급 가솔린 수준을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좀 이따 장표로 보여드릴 거지만 이제 동급 BMW 내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일반 내연기관차와 비교했을 때는 항상 더 높은 마력, 항상 더 높은 이제 연비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사실 제가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단순히 전동화 모델,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든가 모델들은 이제 효율성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역시나 BMW는 이 BMW답게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주행 성능까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전동화 모델 역시도 BMW가 BMW 했다라고 저는 꼭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댓글을 보고 있는데 이제 마이 BMW 얘기를 지금 제가 할 건데 마이 BMW 버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생방송 기준으로 이번 주까지 커넥트 드라이브 서버 점검에 들어가 있어서 그 서버 점검이 끝나면 다시 정상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 편의성적인 부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BMW PHEV 차량 같은 경우는 마이 BMW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여름엔 에어컨을 킬 수 있고 겨울에는 히터를 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쾌적한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일반 국산 모델들에 비해서 수입 모델이 이런 것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 미리 이제 출발 전에 에어컨이라든가 히터를 미리미리 이렇게 걸어둘 수 있다는 건 다른 모델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배터리 문제, 충전기 설치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탄소 중립 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의 전동화 모델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지 김원석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3만 6천여 개소의 충전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향후 2025년까지 1만 5천 개의 충전 시설을 더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 15,000개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좀 와닿으시지는 않으실 텐데요.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주유소가 15,000개가 더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수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도 역시나 충전기 설치 지금 많은 분들 댓글에서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충전기 설치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BMW PHEV 같은 경우는 차지 EV라는 사이트하고 협력을 맺고 있고 차지 EV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면 가운데 BMW 고객 홈 충전기 설치 신청 탭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주택이거나 개인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면 개인용 충전기를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데 비용은 약 100에서 150만 원 정도의 설치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오른쪽에 있는 두 개를 볼 수가 있는데 부분 개방형 충전기와 이동형 콘센트 충전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개방형 충전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고정해서 설치를 해놓기 때문에 주차 공간에 그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만
이제 주차를 할 수가 있고 공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불편함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나오는 게 이동형 콘센트 충전기입니다. 이 이동형 콘센트 충전기는 약 60만 원의 비용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주차장에 있는 콘센트에 태그만 달아 놓으면은 이제 이 이동형 콘센트 충전기를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 될 부분이 이동형 콘센트 충전기는 LTE라는 유심칩 방식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충전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금을 내야 되는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통신료 개념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맞습니다. 통신료가 붙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이제 충전을 했을 때 내가 어느 만큼 썼다라는 게 이제 문자로 수신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전이라 이쪽으로 네, 이제 보여주는 그런 통신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좀 단지가 커요. 그래서 이제 완속 충전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 모델들이 갑자기 판매량이 급부상하면서 약간 이제 주차난이 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먼 쪽 충전기가 멀리 있는 단지 쪽에서는 그 단지에서 좀 협의를 해서 부분 개방형 충전기를 이렇게 설치한 모습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개인 이런 전용 충전기는 거의 뭐 개인 사옥이나 공장이 있으신 고객님들께 조금 더 이제 맞는 형태이고, 아무래도 지금 앞서서 차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분 개방형 충전기나 이동형 충전기가 이런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고객님들께는 조금 더 맞으실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댓글에서 조금 이런 충전기 설치가 좀 너무 어렵다, 좀 이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 남겨주시네요. 네. 네, 충전 소켓 다른 브랜드랑 타입이랑 대부분 맞는 걸로 알고 있는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보통 PHEV는 어차피 AC 단상 5핀 완속 충전이 모든 브랜드가 지금은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 이제 순수 전기 차량 미국의 T 브랜드 네, 거기만 거기만, 급속 충전기이기 네. 때문에 사용을 따로 하고 있고요. 네, 이어서 혜택 소개 이어서 한번 이제 더. 혜택 소개. 네, 오늘 지금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삼성 전시장으로 전화로 이제 상담 예약을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BMW 메모 큐브 그리고 BMW M 캘리퍼 키린을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계약 출고를 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LG 퓨리케어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에서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굵직한 혜택도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전화 상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BMW에서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에 대해서 소개를 김호석 과장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BMW 차량에서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의 PHEV 차량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거의 뭐 모든 라인업의 차량들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좀 장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3 시리즈 차량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 모델을 염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320i 모델 184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330e 모델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8마력이나 더 높은 292마력의 출력을 나타내면서도 연비를 보시면 복합 연비 기준 16.7km로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184마력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재밌는 힘을 보여주는데 여기다가 108마력, 웬만한 그래서 경차 정도 될까요? 경차 이상이 됩니다. 이상이죠. 네. 이 힘이 또 추가가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퍼포먼스 역시나 BMW답게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고 있고 연비에서도 확연히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요. 네, 그리고 다음 모델은 BMW 가장 유명한 차량이죠. 5 시리즈 차량이고 실제로 PHEV를 고민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비교해서 보시는 차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제 530i 차량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은 역시나 이제 530e 같은 네이밍을 갖고 있지만 앞서서 설명해드렸던 3 시리즈 차량처럼 출력이 지금 40마력 이상 차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연비는 무려 17.5k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점은 공차 중량이 200kg이나 더 나가지만 제로백은 0.5초가 더 빠른 5.9초를 또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지금 530이가 가장 핫하고 좀 뭐 지금 댓글에 대기하신 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530 기본 뭐 i 모델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일단 옵션도 좀 강화를 했어요. 이번을 통해서 레이저 라이트가 추가된다던가 아니면 소프트 클로징 도어가 추가돼서 옵션에서도 좀 이렇게 브랜드 자체적으로 좀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표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모델은 7 시리즈 BMW의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죠. 740i 모델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네이밍이 이제 745E라고 해서 조금 더 높은 출력의 차량이다라는 것을 짐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합산 출력 기준으로 394마력, 무려 이제 54마력이나 740i 모델보다 높고 연비는 디젤 모델보다도 높은 14.2k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7 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이제 주요 고객분들이 조금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시잖아요. 예, 실제로 제가 70대 현역에서 지금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회장님, 오래된 고객님이 계신데 주행 거리가 1년에 6만 킬로가 넘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뭐 매 시즌마다 엔진오일 갈아드리고 관리를 해드리고 계신데 이 회장님께 제가 처음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45E를 시승차를 가지고 상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 박 차장 이게 뭐야, 나 이런 거 뭐 못 타, 나 디젤 탈래라고 하시고서 이제 제가 딱 앉게 해드리고 시동을 걸어드렸죠. 시동을 걸었을 때 뭐요? 시동 걸린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정수성에서 일단 첫 번째 놀랬고 두 번째 이제 주행을 했습니다. 정말 운전 좀 아주 다이나믹하게 하시거든요. 역시나 엑스트라 부스트 킥다운을 딱 하는 순간 우리 회장님 반응이 이랬습니다. 웜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출고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너무너무 만족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효율성까지도 다 가져와서 지금은 가시는 곳마다 만나시는 분마다 전부 다 이거 사라고 추천해드리는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장 회장님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모델은 아마 요즘 BMW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모델일 거예요. 뭐 지금 계약을 하셔도 거의 뭐 내년에나 드릴 수 있는 그런 X3 차량인데요. 왼쪽 모델을 보시면 먼저 처음 설명드렸던 320i 모델과 같은 2000cc 184마력의 X3 20i 모델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302 모델입니다. 역시나 출력 차이도 많이 나는데 가장 좀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앞서 설명드린 세단 모델들과 달리 SUV는 적재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라든가 그 전기 모터를 다 탑재를 하고도 적재 공간이 굉장히 여유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제가 이달 초에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제 프로 골퍼 고객님이 계시는데 트렁크 공간을 정말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렇죠. 골프백에 네. 뭐 우산도 10개 이상씩 싣고 다니시는데 동반자도 있으시면 아마 백은 더 많이 넣으셔야 맞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은 마찬가지로 전도사가 되셔서 다음 주 월요일 날도 프로골퍼님 한 분이 오셔서 시승을 하시기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좀 TMI 또 말씀드리면 제 블로그에도 개인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제 다음번 차량은 이 X3 302로 픽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딸아이와 함께 이제 세 식구가 사는데 저도 뭐 골프도 좀 즐기고 뭐 가족하고 이제 여행도 가고 했을 때 뭐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가족들 생각하시는 아빠들의 가장 강력한 SUV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모델인데요. X5 모델입니다. 요즘은 X5 모델도 디젤보다 가솔린 쪽을 더 많이 찾으시고 계시는데 역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출력도 높고 굉장히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전기 이제 용량, 배터리 용량이 앞서 설명드린 4가지 모델에 비해서 2배 이상 큰 용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물론 공차 중량이 많이 나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주행 거리가 2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역시나 이제 제 출고 고객님 중에 양평에 거주하고 계신 대표님이 계시는데 이 대표님께서 밤새 이제 약간의 과충전이죠. 과충전을 하고 다음 날 강남까지 나왔다가 하남까지 들어가시는데도 전기 모터로 운행을 하셨다고 저한테 인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트렁크 공간도 넓고 배터리 용량도 크다 보니까 정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X5 닉네임이 뭐죠? 보스죠. 네. 그래서 역시나 보스라는 이름 걸맞게 저희처럼 덩치가 좋아서인지 배터리 이 충전량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장거리 운행하시거나 효율적인 운행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될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잠깐만요. 댓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최민 대리님, 비머 드림님 질문인데요. 8년 보증은 알겠는데 보통 배터리 수명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제일 많이 궁금하시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 직원분들 교육할 때도 좀 많이 찾아봤었고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PHEV 혹은 전기차, 이제 양산차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데 차량을 개발을 할 때 몇만 킬로 정도로 이제 좀 하는지 보다 보면은 인터뷰 같은 경우 볼트 EV 뭐 34만 킬로 탄 사람도 이제 한국에서 있어서 인터뷰도 좀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의 전기차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있죠. 그 브랜드가 사실은 너무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 브랜드 데이터 시트를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배터리의 100% 성능 중에서 한 90%까지 떨어지는
그 시기를 보면은 보통 20만에서 30만 킬로 정도까지는 거의 배터리가 9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BMW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브랜드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내연기관보다는 더 긴 거리를 계산을 하고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 열화율이라고 표현을 했죠. 네, 이렇게 열화율. 전지가 오래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성능이 성능이 떨어지는 떨어지는. 기능인데 20만 킬로? 20만 킬로 이상은 20만 킬로 이상까지는 다 90% 이상의 열화율을, 그러니까 성능이 한 10% 정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댓글 중에 또 i4 관련 네, 저도 그거 봤습니다. 네, 한번 경상류님, 네. 네. 출시가 i4의 i4 같은 경우 일단 국내에 지금 딱 픽스된 거는 iX하고 iX3 모델은 올 하반기에 출시가 예정이고 i4 같은 경우는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유장막 쓰여 있는 거 봤습니다. 네, 파울님 BMW i3 2년 동안 소유했습니다. 전기 차량에 너무 만족하고 i4 나오면 구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6GT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으신데 이제 6GT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으로 하이브리드의 개발 예정은 없습니다. 6GT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출시는 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아직 오피셜하게 나온 내용은 아예 없었습니다. 네, 여기 롯데 샤르? 내 핸드폰도 2년 쓰니까 80 남던데 핸드폰 매년 안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른 분들보다 빨리 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워낙에 많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고요. 아까 질문 중에 BMW 한 달에 박광호님 BMW 한 달에 한 번 차가 들어오는데 며칠 날 들어오나요? 영업 직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독일에서 오는지 네. 미국에서 오는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뉘는데 최소 2번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뭐 딜러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매월 초에 정규 배송 물량이 공식적으로 이제 오픈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통해서 며칠 날 입항이 되고 며칠 날 실제적으로 배정이 되어서 고객님들께 핸드오버 출고가 될 수 있는지 안내 받을 수가 있어서 요거 만약 계약하신 고객이시라고 하면은 담당청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질문 올라오는 거 있으면 또 한 번씩 읽어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매력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다양하고 아주 구체적인 혜택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김은석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서 설명드렸던 모델 중에 요즘 530 이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의로 530이 럭셔리 모델에 대한 견적서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할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차량 가격을 가지고 단순히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아마 BMW 관심 가지신 분들께서는 이 견적서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물론 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하시게 되는 부분이 뭐 이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지출로 차량을 구입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 앞서서 이제 최우민 대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점점 전동화 모델로 바뀌고 향후에는 거의 전기차로 이제 모델들이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요즘 차량을 구입하시는 고객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를 들어 뭐 3년 됐을 때, 5년 됐을 때 이 차량 가격이 얼마가 될지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견적서 우측 상단을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네모 표시로 해서 잔존 가치 45%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3년 뒤에 이 530 이 차량의 가격을 3,663만 원을 확정을 해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고 차량 가격이 이 금액보다 떨어졌을 때는 차량을 반납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이 금액보다 차량 가격이 높다 그러면 매각을 통해서 그 차액을 취하실 수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용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혜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특히 매력적인 건 은행에서 대출을 알아보시면 자동차 대출 상품 기준으로 보통 2%대 후반, 네, 3% 정도 되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1.99%라는 굉장히 저렴한 금리로 그 차량 대출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요 딱 표를 보는 순간 눈에 보이는 건 1.99라는 요 숫자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뭐 자동차 금융에서는 사실 이금융권이다 보니까 금리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요거를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표현을 해내고 있다라는 거 느낌이 좀 들고요. 지금 보신 요 견적서는 530이 럭셔리 기준으로 준비를 한 건데 결정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인 할인 부분을 일단 제외를 하고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입하셨을 때는 계약 발생 시 금액이라든가 월 납입료는 현저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호석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현금으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사실 1.9% 정도면은 뭐 거의 무이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즘처럼 뭐 다양한 뭐 이렇게 재테크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이랬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너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거 다 떠나서요 고객분들이 제일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등의 전동화 모델에 좀 약점이 될 수 있는 게 아직까지 그 중고차 시장에서의 그런 그런 리세일 밸류들, 밸류. 리세일 밸류가 굉장히 좀 탄탄하지 못한 게 있는데 이 45%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3년 후에 만기 후에 차량으로 반납을 했을 때 이거를 안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할부가 반납이 된다라는 상품은 정말로 BMW만 가능한 상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구매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또 이런 스마트 할부 상품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그 저희가 그 풀케어라고 표현을 드리는데요. 뭐 전면 유리 파손, 그다음에 뭐 덴트, 타이어 파손, 그다음에 키 분실이나 파손 등에 대해서도 1년 동안 또 케어 보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충전 카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충전 비용이 얼마나 그 사용이 되는 건지 네. 그 궁금하실 텐데 그 저희가 그 530 이 차량을 구입하시게 되면 160만 원의 충전 카드를 함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월 평균 주행 거리가 뭐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몇 년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큰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BMW 구입을 알아보신 분들은 최근에 벤티지 코인이라고 아마 많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코인 아닙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다른 코인 저희가 이제 네. BMW 어플리케이션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코인을 드리는데 일반적인 모델들은 15만에서 25만 네. 네, 코인을 드리는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530 이 모델에 한해서는 80만 코인을 제공을 해드리고 또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이 부분은 박주혁 차장님께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요 벤티지 포인트라는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저희도 이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휴되어 있는 회사들하고 보게 되면은 포인트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세계 지류 상품권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백화점, 주유, 마트 사용까지도 다 가능한데 PHV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이 제공이 된다는 또 530이 기준으로 네, 530 이 모델. 되는 거는 확실히 파격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브랜드 자체적으로 좀 밀어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한번 혜택적인 부분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희 삼성 전시장으로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BMW 메모 큐브 그리고 BMW M 캘리퍼 키링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계약, 출고를 진행하시는 분들께는 LG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도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들 좀 더 읽어드릴게요. 허니파파님 320이면 휘발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320 네, i. 320i 모델을 이번 이자율이 같나요? 어떻죠? 이자율은 답변 드렸는데 2.99%가 적용됩니다. 네. 이게 코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네, 네, 네. 오, 벤티지 이거 이름 조심스러워서. 네. 협약 임직원 할인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뭐 저기 따라 다르죠. 그룹별로 다르긴 한데. 그룹별로 다르죠. FHEV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인 부분. 네, 추가적으로 A군에 해당되시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총 3%의 혜택이 가능하고요. 일반 차량들은 2% 그리고 협약 기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저희 전시장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진행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서머리 랩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굉장히 많은 PHEV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한 시트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BMW PHEV는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서 꽂으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부분은 유지비적인 부분하고 성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도 요 순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능이 1번, 그다음에 유지비가 2번으로 해서 PHEV의 그런 강력한 퍼포먼스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게 또 댓글이 또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서 한번 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읽었는데 지나갔는데 그 반도체 이슈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표현을 제가 봤는데 못 찾겠는데 일단은 사실 이 반도체 이슈라는 건 저희 BMW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좀 전 세계 세계적인. 전방위적으로 다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조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아까 520i를 말씀하셨었는데 520i 저희 코론 같은 경우 지금 200분이 훌쩍 넘는 분들이 넘죠. 굉장히 대기가 많죠. 대기를 네. 하고 계신데 저희도 좀 빨리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고객분들께 좀 기분 좋게 핸드오버 출고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하신 고객분들이라고 하면 담당 SC 담당자들을 통해서 잦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내용을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댓글로 저는 정숙성이 1번입니다. 말씀 주시는데 저도 정숙성 굉장히 좀 좋은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그 장충곤 회장님 아니신가 모르겠네요. 네. 네. 사실 플러그인은 이게 진짜 부지런히만 충전을 한다고 하시면은 정말 전기차처럼 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BMW 카페 같은 데서 플러그인 출고 받으신 분들 글 보면은 연비 인증 많이 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자기 기름 안 넣었다. 그러면서 이제 연비 보면 뭐 한 3-40km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리터당 워낙 엔진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타시는 분들은 정말 전기차처럼 탈 수가 있고 장거리 갔을 때는 그냥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차처럼 탈 수 있다는 게 또 한 번 이렇게 PHEV의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지금 PHEV를 관심 있게 보시려는 고객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제 이제 프로골퍼 고객님 같은 경우에 원래 처음부터 이 X3 302 차량을 보셨던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원래는 X3 20i 모델을 보러 전 시장을 내방하셨었는데 저희가 이제 당시에 시승차가 302 모델밖에 없어서 이제 부득이하게 302로 이제 양해를 구하고 시승을 해드렸는데 처음 시동 걸었을 때 아까 댓글에서 좀 소리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죄송하지만 오늘은 좀 소리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시동을 걸고 그 스르륵 미끄러져가는 그 가속감과 그 강한 토크를 느껴보시고는 이 차량이 더 좋은데 이 차량은 뭐 가격이 어떻게 되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셔서 결국에는 바꿔서 구매를 하셨고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시는 그 골퍼님 말고도 다른 이제 또 그 고객분께도 소개를 해주셔서 이미 또 출고가 진행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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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지금 댓글을 보면은 630i 엠팩 대기 기간이 얼마나 네, 저도 되나요? 그 빠쭈님의 630i 엠팩 대기 기간을 여쭤보셨는데 사실 물론 컬러나 조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소 2-3개월 이상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색상에 따라서 그보다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비단 저희 BMW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530이 가솔린만 썼을 때 그 배터리 컨트롤 모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전기 기태웅님, 충전은 얼마나 네. 되나요? 네. 뭐 배터리 컨트롤 모드 사용하시면 사실 그 연비 효율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100%까지 배터리를 다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운행 아까 그 시나리오를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 배터리 컨트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시내 주행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권장드리지는 않고 네, 맞습니다. 가급적이시면 고속 주행을 하실 때 배터리 컨트롤 모드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적은 연료 비용으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효민 대리님께서 한번 좀 시나리오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많이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뭐 3302, 530, X5 452, 7452를 테스트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X5 452는 배터리 용량이 좀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완충하는 데까지는 엔진을 이용하면 조금 더 오래 걸리게 되고 일반적으로 530E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좀 전에 김호석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시내 주행에서는 사실 효율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기름을 좀 많이 먹는다고 보시면 되고 약 80에서 뭐 110km 정도 고속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약 1.5에서 2km 정도 운행을 하면 1km 정도의 전기 주행 가는 거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50km 정도 엔진으로 운행을 했다. 그럼 전기만으로 주행 거리는 25km 정도 충전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윤형기님 4번 성능이요. 저희 PHEV의 장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번 저랑 똑같으신데요. 언제 한번 시승하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저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피터조님. 피터조님, 네, 최근 계약자 중 라이브 시청한 사람에 한해서 1번, 2번 상품 출고 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대기 중입니다. 하는데 요거는 가능할까요, 차장님? 네, 1번 상품이 그 네모 큐브랑 이거 브레이크 제 엠페 피터조님 터키리. 네. 담당자 통해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점장님이 지금 쳐다보시는데 네. 계약 선물은 담당자 통해서 디테일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훈님 8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LCI 소식. 아직 오피셜하게 8 시리즈 페이스리프트 소식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실제 지금 올해 준비되어 있는 페이스리프트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1월 정도에 X3, 4 페이스리프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션팍님
계기판상의 배터리 주행 거리 외에 가다서다 반복하면 어느새 플러스 알파 주행 거리가 생겼더라고요. 보너스 받는 기분. 아까 말씀인 것처럼 저희가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상으로는 2.5km당 1km라고 이제 자동 충전, 회생 제동을 통한 충전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타력 주행을 하게 되면 거의 1대1에 가까웠어요. 1km를 갔을 때 1km가 저기 충전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이렇게 사용, 발 컨트롤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직 대리님 최고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마 네. 출고 고객님이시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역시나 이 SW님, 리님, X5 PHEV는 출고되기가 얼마나 걸릴까요? 5 시리즈보다는 조금 짧죠. 짧죠. 네. 4호에는 좀 빠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뭐 네. 색상에 따라서 차이는 있기 때문에 특히나 조금 뭐 블랙 시트나 이런 색상들은 좀 상대적으로 빠르고 커피 색상이나 뭐 이런 색상들은 조금 더 대기가 있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 있으시면 서둘러서 계약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오늘 해주고 오늘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분들은 저희 삼성지점으로 전화 주시면 또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의 주제 BMW PHEV 내용 전달을 해드렸는데 준비된 내용이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은 저희 삼성전시장 022101에 7301로 전화 문의 주시고요. 방문 상담하셔서 사은품도 많이 수령해 가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약하신 분들도 네.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LG 피리케어 제공해드리니까 사실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방문해 주시면 말씀드리는 맞습니다. 걸로.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저희 BMW 코롱모터스와 삼성전시장은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BMW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준혁, 김호섭. 최효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